밤사이에는 조금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좀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거긴 하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참 장난이 아닌데요. 한때는 FAANG 그 앞자를 따서 이렇게 한 5개 기업이 주목을 받다가 지난해 하반기였던가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7개 주요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다가 이제는 또 이름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M&M이라고 하는데 뭐 초콜릿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를 칭하는 용어가 또 M&M이라고 만들어졌다는데요. 그만큼 뭔가 이들 기업도 빠르게 변하는 것 같고 시장에서의 주목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 생활 사전 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죠.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좀 정리해 봐야 네네. 되는데 우선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실적. 네. 지난해 4분기 실적이죠. 네네. 그것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애플과 메타 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좀 이 부류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또 엔비디아, 아마존은 이제 주가도 날아오른 반면 애플과 테슬라, 또 알파벳은 좀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운 실적이나 주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패뷸러스한 환상적인 넷과 영 별로인 셋.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인 레이먼드 제임스의 조시 백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아예 새로운 조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M&M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가 새로운 AI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투자은행들이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새로운 이름들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하나의 판매하는 금융 상품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실적이 조금 갈렸고 누구는 환상적이고 누구는 영 별로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을까요? 결정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AI입니다. 역시. AI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확 나뉘었는데요. 주가에서도 뚜렷하게 이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또 일론 머스크 CEO의 뭐 마약 복용설 같은 이런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만 25% 이상 급락을 했고요. 애플 주가는 역시 올해 들어서 1% 이상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M7,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평균 상승률이 10%가 넘는데 그거에 이제 한참 못 미치는 이제 친구들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예상을 좀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을 해서 이제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제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 두 기업은 다른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에 비해서 AI 기술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더디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좀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또 AI를 통한 이 수익 모델을 확립하면서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는 AI 연산의 필수적인 이 그래픽 처리 장치죠. GPU를 엔비디아를 대체할 회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폭등을 했죠. 그다음에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다음 주에요. 아직 실적 발표 전인데도 올해 들어서만 4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M7 평균 수익률이 11%인데 이제 테슬라와 애플이 안 좋았는데 이 정도면은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 기업 이제 각자만의 확실한 이제 AI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좀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역시 화두는 AI네요. 그렇죠. AI로 얼마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애플도 사실은 이제 중국 쪽 우려가 좀 있기는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판매가 좀 주춤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AI 경쟁에서 약간 뒤처진 측면도 애플은 나타나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 AI로 적극적으로 뭔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우선은 M&M이라고 했는데 맨 앞에 나오는 M부터 가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모든 사업의 영역에서 월가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우리 돈으로 각각 82조 4,900억 원, 또 3,896원을 EPS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매출은 전년보다 17% 증가를 한 거고 순이익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애저라고 불리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서 전년 대비 무려 3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을 했어요. 이 클라우드가 뭐냐면 우리 왜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려면 뭐 공간이 필요하고 뭐 각종 전기나 수도 이런 서비스부터 뭐 결제 수단하는 뭐 이제 단말기까지 수많은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의 기업들은 모든 사업이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제 클라우드는 이 가게를 운영하는 모든 도구와 장비를 빌려주는 거라고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새로운 휴대폰을 바꾸면 뭐 사진이나 동영상, 뭐 대화 이력 같은 게 그대로 계정에 유지가 돼 있잖아요. 네. 핸드폰은 바뀌었어도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 공간을 담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의 실적이 확 뛴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구름 위에다가 뭘 보관을 하듯이 서버에다가 우리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그 네. 서비스들 그걸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근데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는 아마존이 절대 강자 아니었어요. 맞아요. 항상 아마존의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 이제 상품이 바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였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제 선점한 효과 때문에 2018년도에는 아마존의 점유율이 40%가 넘어갔어요. 거의 절대 강자였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이제 후발주자로 쭉 치고 올라오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이 AWS 점유율이 31%까지 떨어졌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을 또 이 애저에다가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현재 아마존의 점유율을 빼앗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MS 클라우드 서비스의 지난해 4분기 점유율은 사상 최고치인 24%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5%에서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I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현재 이 애저의 고객이 5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최근 1년 동안 가입한 이 고객사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서비스에 네. 최근 1년간 가입한 고객이 3분의 1에 달한다. 그렇죠. 5만 3천 명이 3분의 1이 최근 1년 동안 가입한. 그래서 MS는 이제 지난 분기 매출 증가세의 30% 중에서 6% 정도가 AI로 인한 거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AI 집중 투자한 게 이제 서서히 수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업계 한 관계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단순히 이제 컴퓨팅 인프라를 좀 싸게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AI나 다양한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들까지 활용하는 게 대세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챗 GPT로 운영하는 오픈 AI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자사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 클라우드 서비스랑 여러 가지 그 엑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워드 맞아요.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제 시너지를 계속해서 내는 거고요. 정말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도 잘 하고 있던 서비스에 AI 기술이 같이 이제 첨부가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소비자들은 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사실 사무실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사무업계의 모든 서비스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 같은 데에도 AI 서비스를 한 꼬집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도 자동으로 써주고 엑셀도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을 번들로 판매를 하면서 이제 고객사들을 사로잡은 거고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 실적 발표 끝나고 우리는 이제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AI를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에서 클라우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면은 두 번째로 큰 부분은 바로 오피스 제품이에요. 우리가 아는 오피스 제품. 여기에도 지금 집중적으로 AI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11월 달에는 이 생성형 AI 비서인 코파일럿을 적용한 이 MS365 코파일럿을 사용자당 월 $30 가격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것 역시 향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이 윈도우에도 AI를 탑재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MS는 확실히 이 DNA가 AI를 추가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윈도우 쓰고 계시는데 네. 그 먼저 신청했던 사람들은 윈도우 창에 특정 검색 창이 하나가 네.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을 맞아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사의 AI 서비스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도록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애플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오더라고요. 이런 날이. 그래서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게 정말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셈인데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하면 늘 애플을 떠올렸었잖아요. 네.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2일 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시총 1위에 올라섰고요. 1월 25일에는 애플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은 기업이 됐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뭐 계속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시총 2조 달러대로 이제 내려왔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지금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 뭐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조정을 받긴 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이제 10% 이상, 13% 가까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은 사상 최대인 3조 1,250억 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2위와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이 전 세계 시총 1위에 오른 게 2012년이에요. 네. 벌써 12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그 아이폰의 위세를 이제 기반으로 군림을 해왔는데 AI 주도권 경쟁에서 조금 밀리면서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서학개미들의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관심도 이런 변화를 잘 반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제 2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해외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꼽혔습니다. 서학개미 원래 대표 매수 종목이 테슬라였잖아요. 네. 테슬라는 이제 쭉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학개미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많이 사고 있고 주식 선물하기도 이왕 할 거면 마이크로소프트로. 네. 참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가총액은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네. 계속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온라인 기반 미디어 기업인 세마포라고 있거든요. 세마포. 좀 생경하실 텐데 그 블룸버그 CEO 출신 뭐 저스틴 스미스라는 분이랑 또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 활동한 이제 벤 스미스 이제 두 분이 이제 공동으로 창업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이에요. 202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정치, 뭐 기술, 미디어 같은 다양한 주제에 전문화된 레터를 발행하는 네. 그런 매체예요. 그래서 뭐 자체 뉴스 사이트는 물론 뭐 유튜브나 뭐 트위터 그러니까 구트위터죠. X 같은 이 소셜 미디어에서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와 손을 잡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세마포는 현지 시간으로 5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AI 도구를 이용해서 전 세계 주요 뉴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속보 서비스인 시그널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언뜻 들어보면은 뭐 뉴스레터 그러니까 네. 이메일로 뉴스 보내주는 네, 서비스라든지 뭐 포털 서비스도 잘 돼 있고 뉴스 서비스 셀 수 없이 많은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한 이 시그널이라는 서비스 기존 뉴스 채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핵심은 여러 출처의 기반으로 현 시각 주요 뉴스를 요약해서 제공하고 네. 그 바로 아래에 그 해당 뉴스와 관련된 별도의 해설 기사를 따로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시각을 담은 해설을 같이 전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 해설조차도 이제 본인들이 그냥 GPT 이런 걸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고 뭐 뉴욕 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이제 기존 매체에서 긁어다가 와서 그 해설을 붙여놓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어떤 하나의 현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 현상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뷰를 동시에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AI가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아무 말이나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문 출처를 표기를 해준다는 점에서 좀 신뢰도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뷰를 동시에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기자 시험 준비할 때 정말 네. 필요한 서비스라고 느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잘 시사 상식을 평소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 시험 볼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글도 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신문, 그러니까 보수 신문 하나 찾아보고 이제 진보 신문 하나 찾아보고 이러면서 서로 어떻게 다르게 썼는지를 이제 비교를 비교해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누가 요약 좀 해줬으면 아.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일일이 찾아보는 게 참 번거로워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결국에는 AI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사를 보여주고 해설 기사도 보여주고 또 그 해설 기사를 요약해주고 네.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주고. 그렇죠. 그걸 아주 빠르게.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종의 미디어 사업에 언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라 그랬냐면 기자들과 협력해서 AI로 미래의 뉴스룸을 만드는 방법.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생성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언론과의 협력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세마포의 이 시그널을 통해서 저널리스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를 이제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본격적으로 뭐 미디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AI 기반 뉴스 플랫폼을 좀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업계가 지금 이 저작권 침해 같은 생성 AI로 인한 그 위험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 기업들도 역시 계속 요새 막 딱지 붙이고 막 이러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뢰받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미디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마포 공동 창업자가 뭐라고 했냐면 시그널은 검색 순위를 올리기를 목표로 하는 그 일관성 없는 실시간 온라인 속보보다 더 소비자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신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서비스를 위해서 좀 돈을 대주는 것 같아요.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좀 지불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언론사들에게도. 네, 그러니까 이 세마포에. 아하.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인 보도 기능을 갖는다라기보다는 큐레이션의 역할. 그렇죠. 유통하는 거죠. 역할. 그러니까 속보 경쟁보다는 신뢰감을 더 주겠다. 그렇죠. 이런 시도겠네요. 뭐 전통 미디어나 뭐 언론사처럼 이제 취재한 소식만 전하는 좀 그런 뉴스 생산자에서 벗어나서 각종 언론사로부터 가져온 이제 신뢰감 있는 뉴스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의도 같고요. 굳이 따지자면 국내에선 네이버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조금 더 고도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 AI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모아서 요약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빨리빨리 전달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아무래도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런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는 좀 부작용이 있는데 이 세마포는 좀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또 다양한 관점까지 큐레이션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좀 니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300님이 인간이 상상하고 기계가 완성한다라고. 야, 맞는 말이에요. 야, 정말. 멋진 말씀을 보내주셨네요. 근데 역시 돈이 듭니다. 그렇죠.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서비스에 또 엄청난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AI 모델을 돌리는 데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제가 이 분야를 취재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AI를 제대로 개발하고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이 드는구나. 오죽하면 최근에 그 오픈 AI가 그 또 대규모로 투자 유치한다는 뉴스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회사 자체가 처음에 비영리 기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죠. 이제 서비스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제 초기 투자를 받고 지금의 이 상태가 온 건데.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지난 8일, 최근이죠. 아랍에미리트 정부를 포함한 투자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이고 또 AI 구동 능력 확장을 위해서 5조에서 7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 모금에 나섰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챗 GPT와 같은 AI 시스템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확보를 위한 펀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AI 반도체에 쓰이는 GPU가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7조 달러가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9,000조예요. 9,000억이 아니고 9,000조. 9,000조 원. 네, 9,000조 원입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40조였어요. 네, 1년 예산의 14배에 달한 수준이고요. 심지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액이
700조였습니다. 근데 그거의 13배 달하는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좀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AI가 제대로 굴러가게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이걸 다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 기술이 파괴적이라는 거.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력이 있는 빅테크들이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곳이 9천조 원을 조달하겠다. 대한민국 예산의 14년치.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진짜 어질어질할 정도인데 그 당연히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 AI 하려면 많은 돈을 써야 하는데 네. 이번 실적 발표에도 이게 나왔나요? 얼마나 지출을 많이 들렸다라는 게? 일단 공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알파벳,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AI 관련 서버와 칩 또 네트워크, 장비 구입으로 인한 지출이 크게 늘었고 네. 앞으로도 더 크게 늘릴 거야. 이렇게 다들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관련 지출이 전분기 대비 68% 늘었으며 또 메타는 올해 당초 지출의 예상치보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600억을 더 늘리겠다고 내놨습니다.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주문 처리나 배송 같은 기존 그 유통업으로서의 지출은 오히려 줄었는데 AI 투자는 크게 늘려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알파벳 역시 올해 투자 액수가 눈에 띄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쩐의 전쟁입니다. 쩐의 그렇죠. 전쟁. 돈 없으면 AI도 개발할 수 없는 시대인 거고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투자한 빅테크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의 격차는 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테고요. 근데 이런 그 투자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젠슨 황 사장님이라고. 엔비디아. 네, M&M에서 N에 해당하는 기업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네. 이 생성 AI의 핵심은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언어 모델을 훈련을 시켜서 네.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컴퓨팅 파워입니다. 그래서 뭐 인텔로 대표되던 이 CPU 시대와 달리 이제 생성 AI 연산 처리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있어야지만 지금 제대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반도체가 저도 요새 공부 중이라서 진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AI 반도체가 요구하는 최적화된 기술을 엔비디아가 현재로서는 독보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쩐의 전쟁을 흐뭇하게 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겠 바로 엔비디아 경영진들일 겁니다. 주주들이랑. 실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GPU 모델인 H100 은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픽카드 요만한 그래픽카드 하나가 작년 9월 가격 기준이 5천만 원. 하나에 5천만 원인데 이마저도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AI 확보 전쟁이 이제 기업에서 국가로까지 번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나 AI 칩 수출을 아예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저사양 AI 칩의 물량 공세로 기존의 고성능 중심의 시장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새는 일본까지 합세를 해서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그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인데 정부가 현재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어 가면서까지 이 AI 칩 내에 들어가는 부품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사실 그래픽카드라는 표현도 사실은 잘 안 쓰고 네. 그냥 AI 반도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양이 높은 고사양 게임의 그래픽을 빨리 처리하는 데 그렇죠. 이게 쓰였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채굴하는 데 이게 맞아요. 쓰였고 이제는 AI를 연산하기 위해 이게 병렬 방식으로 집단 연산을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거고 차세대 AI 칩은 거의 1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9천조 원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게 그렇죠. 네. 하나에 1억짜리 그래픽 네. 카드를 이제 많이 사서 자기네 서버에 심으려면 그렇죠. 또 엄청난 돈을 또 조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샘 알트만 오픈 AI CEO 입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걸 독식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펀딩을 해서 우리도 AI 반도체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돈을 엔비디아가 또 다 벌어가고 그렇죠. 있으니 그러면 이쯤에서 왜
GPU는 엔비디아밖에 못하느냐. 물론 그렇죠. 경쟁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곳은 이런 거 못 만들까? 또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엔비디아나 삼성전자가 같은 반도체 회사라고 불리지만 집중하는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GPU라고 하는 인간으로 따지면 뇌, 그러니까 연산을 처리하는 그 장치를 만든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이 똑똑한 뇌가 계산해야 할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놓는 저장소를 만드는 데 특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말로는 엔비디아의 GPU는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의 이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거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D램을 삼성전자가 만든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서 성능을 극대화한 고대역폭 메모리, 요새 많이 나오죠. HBM 수요가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경쟁자고요. 엔비디아 같은 이 GPU가 수행하는 연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GPU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연산을 보조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의 수요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도 HBM이라고 하는 이제 속된 말로 고속도로처럼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 덕분에 또 성장을 하는 계기를 또 맞이하기도 했고요. GPU 같은 건 AMD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맞아요. 이걸 만드는 그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엔비디아 걸 쓰는 기업들은 또 계속해서 엔비디아 거를 쓰게 되고 또 이런 측면도 있다 하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일단 정말 그 미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당장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는 21일 날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전 세계 AI 칩 시장이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 지금까지 계속 좋았어요. 실적이.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각각 12%, 19% 웃돌았고요. 그 전분기인 2분기 매출과 순이익도 각각 20%, 30% 가까이 이제 전망 이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기존 603달러에서 750달러로 크게 높였고요. 골드만삭스도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한 영향력은 지금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입성할 전망이에요. 지금 작년 6월에 시총 1조 달러를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2배가 뛰어버린 거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지난 12일에는 장중한데 시총 3위까지도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다음이 엔비디아, 그러니까 아마존을 넘어선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엔비디아는 그 한 주당 400달러 달했을 때 미국에서 막 거품 논란이 엄청나게 일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500, 600, 700달러도 넘어섰고 지금 한 720달러 정도 주가가 하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 달러라고 하면은 한 2,600조 원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장 기업들 다 합친 것보다 크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까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새로운 거 준비한다면서요? 엔비디아가 맞춤형 AI 칩 개발을 위한 별도 사업부를 또 조직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맞춤형 AI 칩이요? 네네. 그 생성 AI 기반 서비스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비용 효율적인 우리만의 좀 커스터마이즈한 AI 칩을 좀 만들어줘. 이런 수요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선 거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원래 엔비디아는 AI 모델 학습과 이제 추론을 위해서 범용 칩인 A100, H100 같은 거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맞춤형 AI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시장 규모가 작년에 약 40조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시장을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 칩을 만들면서 엔비디아의 범용 칩을 거기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지금 그 엔비디아의 범용칩 가격 자체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과 MS 구글이 맞춤형 자체 AI 칩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AI 그 가속기라고 하는 그 기술이 독보적이래요. 그래서 이들이랑 같이 지금 논의를 해서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픈 AI도 그렇고 자체 칩을 네.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게 뭐 말처럼 쉬운 거는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맞춤형 칩을 제작해야 된다. 이게 또 나름대로 의미가 크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마존이나 MS, 구글과 만나서 이 맞춤형 AI 칩 사업부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 자체 개발한 칩만으로는 이제 맞춤형 AI 서비스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지금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 기술 일부를 좀 나눠주고 서로 이제 커스터마이즈한 AI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M 중에서 M과 N을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마지막 M은 메타죠. 맞습니다. 메타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메타가 AI가 빅테크들의 실적을 갈랐다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근데 거기 왜 소셜미디어 기업이 껴있지? 저는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그래서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메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어발식으로 일단 모든 사업에 다 던져놓고 트렌드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 M&M의 마지막 주자로 탑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면요. 이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87억 달러로 1년 사이 24% 급증했고요. 이 시장 예상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순이익은 무려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4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게 당연히 이제 실적 개선의 배경이었는데요. 4분기 광고당 평균 가격이 2%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 메타의 전체 총 매출의 96%가 광고예요. 광고 그렇죠. 매출. 예. 근데 이게 광고가 회복된 게 결정적으로 메타의 실적을 이제 올린 이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메타 이 실적 발표 직후에 메타 주가가 하루 만에 20%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한 1년 조금 넘었었는데 네. 송 기자랑 미래생활사전 그 이야기하면서 메타의 주가가 너무 막 폭락을 맞아요. 해가지고 그때 뭐 미국에서도 마크 저커버그가 울었다 맞아요. 이런 게 기사화됐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굴욕적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 메타가 지난 몇 년도 아니에요. 정말 불과 2022년 말 이럴 때였어요. 한 1년 3개월?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제가 진짜 저러다 진짜 훅 가겠다. 이미 훅 갔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만큼 이 미국에서는 국민 밉상 기업으로 메타가 등극하기도 했어요. 뭐 얼마 전에도 또 청문회 나갔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세대 그 SNS 기업이잖아요. 근데 가짜 뉴스나 뭐 미성년자 보호 정책 같은 이제 SNS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유통을 시키는데 콘텐츠 정책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방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됐고 또 애플이 개인정보 정책을 강화를 하면서 그 앱 추적을 금지한 게 정말 결정적으로 메타한테는 한 방 먹인 거죠. 그래서 타겟 광고를 못하게 하면서 이제 그 광고 매출이 확 떨어져가지고 메타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근데 결국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차세대 모바일은 메타버스다라고 메타버스에 이제 꽂혀가지고 회사 이름까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이제 투자금을 쏟아 부었는데 생각만큼 그쪽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주주들한테도 문매를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2022년도 순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고 주가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2022년 11월 주당 88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40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다. 4배 이상. 4배 이상.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에만 올인을 하니까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에 집착해서 지금 이렇게 비극이 됐다. 이렇게 비아냥을 했었는데 완전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죠. 근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앱 자체를 네.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서 쓰기 때문에 네. 애플의 앱 정책 하나가 정말 메타의 실적을 막 갈랐던 거잖아요. 맞아요. 개인정보 더 이상 막 제공하지 않겠다. 그래서 타겟 광고가 안 됐던 거고 광고 효율이 떨어졌던 맞아요. 거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한 거예요? 역시 AI였습니다. 여기도 AI. 네,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시장에서 통했고 이를 통해서 애플이 쳐놓은 그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그 덫을 극복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CEO도 AI 기술이 광고 사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실제 메타는 이제 메타버스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2022년 말에 챗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이 시류에 맞춰서 AI 기술에 집중을 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 뭐 라마 같은 언어 모델을 다 발표를 했고요. 또 이미 메타 퀘스트 이 MR 기기 있잖아요. VR 기기. 네.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 작동하는 이 하드웨어 기기에 AI 기술을 또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높이 평가를 받았고 무엇보다 광고 매출의 근간이 되는 소셜미디어 지표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88까지 곤두박질 친 1년 후 지금 주가는 무려 $475선으로 뛰었습니다. 4배가 아니라 5배네요. 맞아요. 네. 물론 뭐 이번 주가 급등에는 뭐 처음으로 메타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또 사겠다는 이제 얘기도 하면서 이제 주주 환원책으로 주가가 뛴 것도 물론 있지만요. 메타가 AI 기술을 요기조기 잘 접목을 시켜서 또 AI 기술을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얀 르쿤 교수 같은 이제 메타의 AI 책임자들도 굉장히 업계에서 이제 명망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번 주가 급등으로 하루 사이에 37조를 벌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4번째 갑부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뭐 AI 이야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비용 절감, 네. 특히 인력을 감축해서 비용을 절감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정주철 님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회사에서도 3,000명을 해고한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 때문에 그렇죠. AI가 기사를 더 잘 쓴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내보낸 측면도 있고 그렇죠. 이걸로 또 실적이 좋아졌고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 직원 수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6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 22% 감소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미 수만 명을 내보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고 메타가 VR 부분 리얼리티 랩이라고 그 VR 부분 메타버스 부분은 아직도 적자예요. 그래서 이제 영업 비용을 굉장히 절감했고 그걸로 순이익을 끌어올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인규 님이 메타의 광고비 매출은 사기 광고, 도용 광고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니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대호 님도 주식 투자 가짜 광고에 도용되던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려진 주식 투자 관련 조금 알려진 사람들은 거의 다 도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 페이스북 광고, 뭐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뭐 이거 반드시 사세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손모가지를 걸고 이 종목을 장담합니다. 뭐 이런 광고를 사칭을 해서 쓰던데 이거는 진짜 페이스북 이런 데들 유튜브 그러니까 그 정책이 없다니까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욕을 먹는 그 기업들은 돈 벌려고 지금 그렇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법으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법으로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막아주시길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까지 MNM 이제 새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 알려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3강 구도가 굳건할까요? 굳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AI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구글 또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시장은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때마다 새로운 수혜주가 생겼다가 폭등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그냥 계속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보고 느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메타의 주가가 한 1년 3개월 사이에 4배, 5배 뛰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현재인 거고요. 과거보다 훨씬 더 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거대한 기술들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송일아 기자와 함께하는 미래생활사전 시간도 잘 또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일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